조수현 쌤한테 공동 호스트를 드렸는데 저기 임준희 쌤 나눔 할 때 기록 녹화를 체크를 좀 해주시고, 기존에 사람이 한 10명씩 할 때는 격려를 할 때 3명 듣고 마이크를 넘겨서 비춰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 4, 5명이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비춰주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격려를 해줬으면 그거를 이제 바로 수업자에게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됐냐 해서 1대1 대화하는 식으로 해주고 한번 정리해주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격려 지점에 좀 더 포커스 있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1시까지인데 지금 1시에 이제 모일게요. 1시에 모여서 도전 짧게 한 10분 나누고 체크아웃 겸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미애 쌤 거죠? 그렇게 하고 임준희 쌤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메타 나눔 하면서 합의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타임키퍼는 무조건 해주시고요. 3분씩 할게요. 3분씩 해주시고, 그 이해 지점 할 때 요거를 화면 공유해서 이쪽 이미애 쌤 할 건 제가 이렇게 조금 할 텐데, 저쪽 거 할 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누구 한 분이 노트북으로, 수업자하고 안내자는 여기 또 정신 없으니까 참여자가 좀 이렇게 화면 공유해서 말하는 부분 이렇게 좀 드래그 해줘서 어느 부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삶을 나누고 또 두 팀으로 하는데 막 6명 오면 3명씩 해야 돼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양쪽 다 6명씩 딱 될 것 같아요. 12명씩이나 오셔서.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그룹 지금 만들어놨는데 찢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 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얘기했는데 또 천혜정 쌤이랑 여기 또 막 이미애 쌤이 본인 비슷한 경험담, 이제 이미애 쌤은 세게 있으셨네, 비슷한 경험담이. 그래서 막 그때 생각나면서 또 지금 눈물이 많이 나셔가지고 좀 진정시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오늘 이미애 쌤 그리고 이은미 쌤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박수로 우리 두 분 모셔보고 우리 이미애 쌤한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쌤한테. 네, 말이 막 나옵니다. 죄송. 네. 이 시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빼려고 힘을 보려고 하는데 저 이거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그래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수업 공개를 할 수도 있구나. 네, 그날도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계속 담임을 하다가 사실 영어 전담 한 경험 자체가 이번이 이제 딱 2번째거든요. 2년 차. 2017년도에 한번 1년 영어를 전담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번째인데, 이제 초등은 주로 담임 교사로 거의 대부분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학급 내에서 이제 늘 그냥 아이들 이렇게 시간 되면 수업 진행하다가 전담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밤마다 돌려서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초등은 사실 그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노란 바구니 들고 막 종종걸음으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 앞 시간 2교시 이제 다른 반 수업 바로 마치고 화장실 잠시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짬도 없이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뭐 마이크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저만 이제 시간 이제 돼서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카메라가 그러니까 다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끊겼더라고요. 앞부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에 쉬는 시간에 이제 보통 이제 일부러 저는 이게 뭐 공개 수업 할 때만 그렇게 한다는 이런 거를 사실 애들한테 웬만하면은 안 하고 싶어서 평상시에도 최소한 단어명이랑 이런 거는 다 쓰거든요. 그날 수업에 안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원래 이제 같이 처음에 이제 노래 같이 부를 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눈 맞추면서 그 노래 전에 한번 해봤던 거라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딱 틀어주고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칠판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애들이 막 이제 그 노래 시간 나타내는 노래 부를 동안 부지런히 썼어요. 단원명 쓰고 학습 문제도 쓰고. 왜냐면 중간에 이제 보통 제가 애들한테 제가 1단원 단원 평가하면서 이제 수험 평가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애들한테 계속 안부 묻는 표현을 공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애들이 1단원 다 끝났는데 안부가 뭐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How are you 하는 표현을 계속 이제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상해 애들 가르치면서 학습 문제 제시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쓰고 이제 또 시작을 했죠. 네. 마스크를 한번 벗고 해주시면 아, 그래요? 소리가 네. 네. 네, 맞아요. 아까 많이 물어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걸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스타트는, 네. 그러면 상당히 조금 분주한 그런 마음 있으셨을 거고 수업하고 아마 이어서 네네네. 그동안 정말 분주하기도 하셨을 테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을 놓쳤어라는 순간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맞아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수업이 아이들과는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 했던 그 수업을 다른 반 친구들과 했던 수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날 그 앞에 주반 이제 다른 반 아이들하고 역할놀이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반으로. 세 번째? 네. 왕자와 거지 세 번째. 혹시 ES 센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예전이가 알고 싶다 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네, 제가 지금 방금 또 껐거든요. 이정우 쌤 얘기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매 단원까지는 아닌데 보통 이제 한 단원 이렇게 마무리 40분 됐을 때 보통은 제가 이제 그림책 같은 거 하나 선정을 해서 애들한테 읽어주는 시간 같이 가지고 사실 애들이 네네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한번 기침이 발작성을 이렇게 뭔가 딱 걸리게 되면 통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약간 이동감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원래 목이 약한 부분이어가지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원어민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도 수업 흐름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예를 들면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원어민 선생님도 책을 읽어주기도 하시고 이제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번 이제 뭐 주요 표현 듣고 따라하는 거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할 때는 사실 그 CD롬 사용하지 않고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바로 하시면 그거 듣고 애들이 따라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사실 학급 수가 60학급 거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씩 나눠서 한 학기에 이제 앞반 4반, 그다음 2학기에는 또 이제 뒷반 4반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반 아이들은 이제 사실 살짝 고민했어요. 이거 수업 공개할 때 좀 양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한테 같이 한번 이거 찍어볼래? 사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근데 사실 이 원어민이 이번에 올해 처음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이제 원어민이어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잠깐 생각만 했다가 말은 꺼내지 않고 그냥 어차피 뒷반은 내가 계속 다 하니까 우리 반 애들하고 저랑 이제 하는 애들 하는 반 중에서 하나 급을 그냥 공개 수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반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사실 또 저희 반이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사전 허락을 좀 맡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 아이들 근데 그 기준을 사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반이 사실 학교 분위기는 되게 좋긴 한데 영어 불진아가 2명이 있는데 8반 중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그 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이번 수업 공개할 때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들 지도할 때 뭔가 조금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반 친구들하고 공개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하게 됐어요. 제 초등 영어 수준은 잘 모르는데 애들이 다 4학년만 돼도 이렇게 시계도 다 보고 이렇게 문장도 다 읽고 사람만 봐도 이렇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다 웬만큼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웬만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이들 평균 그 바로바로 오케이. 평균 어떤 발화 능력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 전체적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부진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뭐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이런 아이들 별로 없고 부모님들이 기본적인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본적인 바라는 어느 정도는 되고 사실은 또 이게 4시간 수업한 거여서 그래요. 이번 what time is it? 이 표현을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고 해서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역할놀이에 나오는 주요 표현이 앞부분에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뭐 게임하면서 말하고 따라 말하고 연습 계속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정도 표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바로 그 딱 하라 그러면은 못한 애들 반 이상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배우는 표현에 비해서 그 앞에 그림책 수준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니까 이미지라든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읽어주셨던 그림책 수준이나 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었고, 오늘 그 그림책 영상을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왕자와 거지 그 영어판으로 아이들 수준에 정말 맞는 난이도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 제가 해야 될 몫이라서 원래는 책을 계속 찾았는데 그림책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작 전집 중에 왜 한 권. 근데 얘는 단권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이렇게 제가 대전까지 사실 서점에도 막 갔었는데 없고 다 절판됐고 뭐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주문하셔야 돼요. 근데 주문하면 뭐 해외 원서니까 뭐 2주 이상 걸려요.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냥 다 솔드아웃 된 걸로 다 뜨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기 초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산 빅북 그러니까 애들 내가 책 읽어주고 산 엄청 큰 사이즈로 든 거는 교과서에 나온 역할놀이랑 사실 뭔가 주제가 딱 맞는 건 사실 없고 그냥 키포인트만 이제 맞는 거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색깔과 관련된 게 있으면은 색깔이랑 주제와 관련된 거 책 어떤 게 괜찮은지 원어민한테 좀 조언 얻어서 이제 그런 거 뭐 한두 권씩 사고 이제 그걸 읽어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찾았던 그 어떤 책 읽어주는 영상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만 애들이 사실 너무 길어도 지루해하니까 한 5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괜찮은 영상 뭐가 있지 하다가 처음에 찾은 거를 이제 원어민쌤이랑 같이 한번 봤는데 원어민쌤이 이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렇지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냥 제가 그냥 레벨 4인가? 5인가 하여튼 그 뭔가 그게 적혀져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그냥 저희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이미 한국어판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하쌤도 이 정도는 그냥 애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고 사실 그림책을 제가 그 전에 읽어줬을 때도 내가 이제 계속 애들한테 강조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너희들 여기 나오는 단어 당연히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근데 그거 모르는 거 그거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모르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그림책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림 보고 대략적으로라도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뭐 영상이든 뭐 책이든 이렇게 노출을 계속 해준 애도 있지만 사실 지금 4학년만 돼도 애들이 영어 이제 소위 말하는 영포자 애들이 나와요. 저는 영어 안 할 거예요. 영어 못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어찌됐건 1년간 저랑 지내면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내용을 선생님도 그림책 보면은 거기 모르는 단어 막 되게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유추할 수 있진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조금 뭔가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 영어 책도 들었을 때 아, 재미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주고 싶어서. 근데 실제 내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 느낌을 살짝 느낀 거예요. 제가 올해. 그리고 애들이 사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그렇게 그림책으로 펴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좀 방감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내가 직접 애들 책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게 애들하고의 어떤 그 반응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 더 낫다라는 느낌을 사실 이번에 약간 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이 학급에서는 그때 한번 글씨를 그렸을 때 애들이 제가 책 읽어주고 나서 애들의 반응도 사실 제가 되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읽어주는 경우에는 중간에 약간 뭔가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짚어주면서 이제 뭐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애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더 많은 아이들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나중에 학생 인터뷰할 때 이제 현기가 그 말을 하긴 하던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자기가 이제 스페링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막 영어 단어 스페링 다 외우라고 강조를 안 하신다. 그래서 좀 편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평상시에 제가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애들한테 좀 암기에 대한 걸 조금 내려놓도록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꼭 단어를 다 못하더라도 일단은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뭔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같이 선생님이랑 말하고 듣고 이렇게 따라 말아서 해보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하면서 일단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위에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영어 수업 시간에 그런 정말 옛날엔 수포자만 있었는데 진짜 영포자가 많고 영어도 그 간격이 되게 너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수학을 초등학교 때 정석 푸는 애, 더하기 빼기 하는 애 이런 차이가 있었다면은 영어도 정말 그 못지않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초점은 그 영포자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 말을 좀 줄였으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그 수단으로 지금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날 수업 시간에 중요한 두 개가 그림책과 역할놀이였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교과서에 있을 때 뭐 역할놀이 선생님이 잘 해주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매 단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을 맞추셨던 그런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등 영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시는 매 단원마다 마지막 장시에 역할놀이 할 수 있는 그 대본이나 상황이 다 주어져 있어. 이제 마지막 4차시 때 이제 뭐 다시 어떤 그 타이틀만 가져오고 그 타이틀을 조금 재밌게 각색을 해서
그 단원의 주요 표현을 말할 수 있게끔 역할놀이가 다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할지 말지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짜시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그 분이,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 초에 그 팁을 좀 주셨어요. 얘네들 역할을 진짜 재밌어 한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저 그 말 듣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천재 선생님은 사실 연극이랑 같이 공부하시고 원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부를 좀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연극은 생각할 수 없는 파트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앞에 나가서 뭔가 역할놀이나 연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선생님들이 제 성격을 아시니까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 성격에는 역할놀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막 이렇게 뭐 오버해서 이제 저도 이제 역할놀이 뭐 재밌게 뭔가 좀 뭐 시대를 제가 같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연극 어떤 이제 역할놀이에 대한 것만 조금 심도 있게 배운 적이 사실 없어서, 그리고 연수를 할 때도 사실 저는 역할놀이 관련된 거 연수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제 저에게 이제 팁이라고 얘기해 주신, 얘네들 역할하는 거 되게 좋아해라고 하시는데, 순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는 그 자신 없는데 이거 어떻게 수업해? 근데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저 공개 수업으로 이 역할놀이 사실을 그냥 이제 순서가 돼서 사실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순간 고민했었어요. 역할놀이 수업을 할까 말까. 사실 지금도 약간 그래요. 왜냐면 역할놀이를 할 때 내가 조금 아이들의 활동이 사실 주가 되긴 하는데, 내가 너무 애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가끔 들 때도 있었고, 왜냐면 이제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너희들 역할놀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국어 시간에 다른 학년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연극 수업 되게 막막했거든요. 역할놀이 하는 게. 근데 이제 영어잖아요. 영어 더구나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 수업을 역할놀이를 애들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조언을 과연 잘 해줄 수 있나? 근데 작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아이들이 본인들이 사실 그 시간을 너무 즐겨 하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고마운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해 줄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면 지들끼리 막 소품도 만들어요. 저는 최소한의 소품만 딱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팔려리 머리띠. 처음에 이 머리띠 하다가 애들이 이제 더우니까 선생님 머리띠 불편해요. 그 이제 4학년 때 되니까 이게 부끄러운가 봐요. 그럼 팔에 끼면 안 돼요. 막 이러길래 이제 나중에 중간쯤 하다가 목걸이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이 더 낫더라고요. 이것보다는 그냥 남자들은 신경 안 쓰고 여자들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3월 때까지만 안 그래도. 그래서 4학년에 목걸이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뭐 한두 개씩 이제 조금 필요한 소품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번에 공개 수업한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것만 저는 딱 해주고, 이게 어떤 애들은 막 그 빵 같은 거 소품 걔네들 색종이 막 오려서 그거 잘라서 그런 거 즉석에서 만들어서 막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래요. 어. 근데 그거를 사실 매 단원 역할놀이 할 때마다 뭔가 그 전에 시간을 더 주고 사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실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왜냐면 주요 표현을 이미 3차씩 수업하면서 계속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도 애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 그 주요 표현에 대한 거는 수화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여기 성취할 때도 적었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사실 한국어로 발음을 좀 적어줘요. 뭐 이거 적어줄까? 왜냐면 역할을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영어는 이제 사실 잘 못 읽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할놀이 진행상 이제 내가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놨어요.
그 학생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역할놀이 진심이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현장에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문애가 2명이 있었어요.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 그리고 제가 세어봤는데 가장 대사 많은 친구가 4문장인가? 그렇고 대사 제일 적은 거 한 문장 요렇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에 있지만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다 일어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명이 지금 엎드려서 울고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별로 안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중학년이긴 하지만 고학년의 초입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는 역할놀이 교과서에 나오지만 거의 아이의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빼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연극 역할놀이 어떨까 그랬는데 애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 2문장, 3문장 이것 때문에 운다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아이를 쟤는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데리고 이제 인터뷰까지 했던 건데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정말 선생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수업 나눔 전 성찰지에는 그런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그 반에서는 사실은 그 참여를 오히려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였었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아이, 그 부진아 2명을 담임 선생님이 나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이제 자리가 있기는 보여주시긴 했지만 모둠으로 하면서 조금 자리 배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해주신 거랑. 그래서 저 아이와 저 아이구나라고 해서 주목해서 봤고 그 중에 한 명은 인터뷰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 친구 이름이 황지용. 이제 지용이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아이가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영어 그 수준을 여쭤봤던 게 사실은 그게 저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영포자라. 그랬는데 그 아이는 계속 그걸 한국어로 자기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자는 가고 약간 옛날 그 영화 이렇게 더빙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자가 나갔다. 뭐 신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계속 뭐라고 던져 나레이션에 계속 넣고 근데 사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거슬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원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도 이렇게 갔더니 사실 걔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런 부진이나 이런 부분에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용이보다는 지원이 쪽으로는 덜 가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계신 그 2아이가 있는데 그 2아이를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나눴던 그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조금 의도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염두에 어떻게 두고 계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수업은 사실 역할놀이라서 오히려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덜 갔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지원이든 지용이든 둘 다 이제 쓰기가 너무 안 되는 이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이렇게 쓰는 것도 본인들은 쓴다고 쓰는데 이제 모든 쓰는 이렇게 순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조금 기초부터 다시 조금 시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지원이는 그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본인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지원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10을 놓고 봤을 때 본인 한 6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학원도 다녔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그 여자아이는 나엘이는 사실 훨씬 더 그 이상인데 걔는 또 이제 수준을 같이 조금씩 일부러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그 전반적인 학습적인 능력이 이제 지용이가 사실 조금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용이가 역할놀이 할 때 지원이보다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날도 막 자기가 이겼을 때 아싸 막 이래. 그러니까 사실 약간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지웅이보다 내가 약간 좀 더 잘하니까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날 이제 울었던 규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져서 자기가 그 못하니까 너무 속상했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들어갔을 때 제가 실제 그 거지 역할, 아예 그 거지, 그죠, 맞아. 거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했더니 사실 걔네 2명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의 팀이 다시 만들어져서 이제 다시 역할들을 제가 한번 더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는 역할놀이 참여를 특별히 힘들어하는 애가 없어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다른 학급 친구들 중에는 이제 선생님 오늘 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저한테 조용히 와서 되게 부탁을 하는 분이 몇몇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다 무조건 어찌됐든 이제 말하기 활동이기 때문에 다 빼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한 반 정도는 약간 걔들 의견을 약간 좀 들어주려고 약간 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못하겠는데 자꾸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결국 울었거든요. 못하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용이나 이제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영어 능력의 학습 능력에 비해서 참여를 저조하진 않아. 그래서 그 학급에서는 그냥 봐서는 티가 안 나요. 누가 부진한지. 누가 부진한지 티가 안 나고. 근데 조금 전체적인 평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원 평가라든지 하면은 낮아요. 평점이. 그리고 걔네들 말고도 영어 학습 능력이 이제 낮은 친구들이 좀 여럿 있어요. 걸리기는 걔네 둘만 걸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평점이 조금 영어 어떤 그게 좀 낮은 학급인데, 이제 그런 역할놀이는 되게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 거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그때 이제 사실 영어 듣고 이제 하윤이라고 여자아이도 한 명이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한 친구 있어요. 사실 그 친구도 영어 하는 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는 다 따라오긴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수준이 이제 그냥 딱 기본 정도만 사실 이렇게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그 학급의 분위기상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 그래 이제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영어 부진화에 대한 게 티는 안 나지만 패는 좀 덜 나고, 그리고 또 잘하는 몇몇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그래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급에 대한 분위기를, 거기가 사랑반이거든요. 진짜 사랑스러운 학급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 학급 내에 약간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학급? 그러니까 어떤 학급에서는 사실 이제 4학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9학년 넘어가는 단계라서 조금 은따처럼 이렇게 약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약간 쟤랑 별로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얘네는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매번 자리 바꾸시거든요. 월 한 번씩. 근데 어느 모둠이랑 이렇게 같지 않더라도 제가 일단 6월까지 수업 한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그 균형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그 모둠 내 활동을 했을 때 뭔가 특별히 이렇게 확 원하는 모둠이 없이. 그래서 약간 그것도 약간 그 반이 가진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담임 선생님도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실 갑갑할 때 되게 많으시대요. 분명 이 정도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저도 단원 평가를 딱 봐보면 수준 평점이 되게 좀 낮게 나오는 학급 중에 한 반이거든요. 근데 어떤 에너지나 약간 좀 그 균형이 조금 그래도 좀 맞춰지는 학급? 그래서 약간 그 부진아들도 조금 티 안 나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이 수업하기에는 이제 성적은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의 몫이고 가르치고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방 같은 스타일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선생님의 영어 교과목에 대한 의도, 또 이번 수업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의도, 그리고 교실의 그런 학급에 대한 상황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더 좀 이해하고 싶은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질문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무쌤이나 테이쌤, 정우쌤, 혜정쌤. 이해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5분 안에 이해를 마치고 좋아요. 누가 풀고? 우선은 작년에 그 수업 나눔 했을 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여기 참여를 아마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되게 활발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했지.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해 측면에서 제가 그때 또 왜 의미 있게 들었었는지. 왜 지금은 이제 배구도 하고 초등학교 오고 교대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막 배구하면서 막 또 배구를 되게 첫 모임 때 막 사랑한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 제가 또 배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막 운동도 좋아한다고 하고 웃음이 되게 호탕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 완전 약간 그 MBTI에서 E구나. 천하전 E구나 했더니 자기는 완전 I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다가 수업 나눔할 때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들 중에 그렇게 그런 애들 나의 옛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애들이 보이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조금 했었는데 그때 또 제가 무슨 게 이렇게 좀 인상에 남아있냐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 어떤 얘는 도와주고 어떤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아이인데 이로 이렇게 이스럽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애가 포착이 되면 그런 애들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아이인데도 그 아이가 불편하지 않고 이쪽으로 더 막 나가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애들은 굳이 그런 애들 억지로 이렇게 막 너 막 애들하고 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기준이 또 분명하게 있다는 게 작년에 되게 저는 의미 있게 느껴졌어.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성향이 있어서 반대급부로 가고 싶어 했었고 또 그런 게 이제 교사하면서 많이 이런 쪽 성향도 생겼는데 그런 애들을 만났을 때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성향적으로 또 주저주저 하는 애들은 도와주고 내가 아이고 이제 혼자 있는 게 불편해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편해하는 애들은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지금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또 수업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올해 또 이제 연극 수업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런 성향이나 참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 또 속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또 다르게 또 다가오는 면도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유년기는 아닌데 학창 시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아쉬움 또 아니면 뭐 성찰 이런 것들이 계속 녹아나고 있구나. 그 고민의 연장선 속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좋았고 또 에너지가 원체 좋으셔서 재밌게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혜영 쌤, 은미 쌤, 이제 임주미 쌤이 작년에 이미 쌤, 재작년에 이미 쌤 수업 나눔하실 때 이제 함께 못 하셨어서 살짝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우쌤이 이해에 대한 질문 대신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소스를 주셨는데 혹시 혜정쌤이나 아니면 지묵쌤이나 태희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진묵쌤이나 테이쌤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애쌤도 궁금한데 그 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 반이 어떤 성취 수준에서는 좀 낮은 반이지만 이 아이들을 수업할 때 굉장히 좋은 반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아이들 인터뷰 중에서 이제 처음 그 인터뷰한 아이 영상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반과 함께하면서 나는 이게 재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이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네, 판단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 이제 그 학급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게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코로나로 한동안 2학년 때 사실 거의 학교 못 왔지. 3학년 때도 되게 좀 뭐 들쑥날쑥했었지.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안정적으로 어쨌든 마스크 쓰고 있지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사실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영어 과목 자체가 워낙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애들도 이제 그냥 이 수업 내용이 괜찮을까? 사실 그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다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도 사실 제가 협의 얘기 들으면서 아 이래서 이 학교에서 사실 학원 수업과는 조금 별개로 역할놀이 수업을 사실 내 교사 입장에서 사실 많이 부담이 되지만 애들하고 이렇게 서로 지네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사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심화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 대사 말고도 플러스해서. 근데 그거를 저도 예전에 그 수업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 못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상 영어 수업 항상 이제 딱 이렇게 한 시간 한 단원당 4시간 딱 수업을 하고 이제 보통 한 1시간이나 2시간 평가하고 이제 그 다음 단어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역할놀이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일단 계획을 한 거는 나중에 7월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조금 되면 이제 혁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원하면은 너 그런 시간 선생님이 더 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한번 너 이거 대사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학급 친구들이 아까 사실 학급 분위기가 더 좋은 반을 뽑으라면 더 있어요. 더 막 텐션 좋고 막 진짜. 그리고 이 학급은 아이들 에너지는 좋지만 어떤 그 성취 수준은 조금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학급은 애들이 에너지도 좋은데 성취 수준도 높아. 그러니까는 했을 때 단 한 명도 이렇게 처진 애가 없는 학급도 있어요. 사실. 어. 엘리트 반이 근데 몇 학급이 있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에는 부진화도 없고, 약간 좀 생활 면에서 조금 힘든 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학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뒤처진 애가 없는 그런 학급도 있는데, 이 학급은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선택한 이유가 에너지가 되게 좋긴 한데, 이게 분위기도 되게 좋은데, 사실 영어 학습 능력이 사실 조금 이렇게 평점보다 조금 낮은 학급.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학급인 거거든요. 이제 실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이제 좀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이 학급 친구들하고 일단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네요. 묵쌤, 세종 좋은 데였어요. 그러게요, 세종 좋네요. 네, 세종으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세종 좋네요. 자, 혹시 K쌤 가능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아기가 와가지고 지금 밥 차려주고 있거든요.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잠깐 켜지는 순간 뭔가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왠지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이해에서 굉장히 충분한 네, 풍성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우리 격려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네. 2분 30초 맞춰서 조금 짧게. 네. 타임키퍼 하시라고 정우쌤께 드리고 네, 시간은 2분 30초.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제가 첫 스타트를 혜정쌤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 저요 그럼 제가 네 하는 동안 제가 사실 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지만 많이 한 김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애쌤이랑 제가 작년, 재작년 행선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수업 보러 가서 거의 처음 뵌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다가오실 때, 이분, 친해지고 싶다. 하는 그 매력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처음 뵀지만, 이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수업 성찰지에도 이름만큼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어떤 그 사랑스럽다라는 안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으로 이 렌즈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오늘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내가 타고난 거는 아이였지만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되신 거고 그 모습도 취할 수 있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끌어주고 혹은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괜찮아. 저는 그게 굉장히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저걸 못하는구나. 그럼 도와줘야지. 끌어줘야지. 그것도 있지만 그게 편하고 그게 괜찮은 아이는 그대로 두는 것도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는 아이에게는 얼른 눈을 마주치면서 다음 시간에 기회를 줄게. 괜찮아? 이렇게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의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미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선생님 역시도 참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보고 나오는데 저 영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 볼 때 그냥 제가 부담스럽고 위축돼서 들어가거든요. 수업하는 걸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의 말이 어떠셨는지. 네, 굉장히 닭살 돋습니다. 사실 저는 칭찬 듣는 거에 사실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한 제 마음. 근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일단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나는 불편했고 나한테 누가 너 옷 참 예쁘다 아니면 뭐 이런 칭찬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을 싹 닫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목이 집중되는 게 싫어서. 그만큼 이제 극 내성적인 이제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제가 듣기에 너무 과찬이어서 근데 제가 이제 계기가 저는 누적된 게 있어요. 실제 5학년, 6학년 지내면서 친구들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많이 변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교우 관계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사실 그 한마디가 나한테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표현을 못했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중을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사실 느꼈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내성적인 아이들한테 걔네들이 뭔가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해주는 게 되게, 쟤네들도 그게 절대 버려지진 않는다라는 거를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으려고 사실 해요.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경험치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일부일 뿐인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 되게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든 이제 뭔가 좀 굳건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꼰대 안 되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변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선생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애 인생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제가 혁이한테 이제 규혁이한테 했던 말이 그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사실 어떤 애가 울고 있거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면 제가 수업하는 내내 사실 그게 약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규혁이한테 제가 그날 이제 달래면서, 규혁아, 네가 이렇게 자꾸 울면 선생님들 많이 불편하니까 선생님 다음번에 기회 있을 테니까 그때 하자. 대신 이제 애들하고 한 그런 말은 꼭 지켜요. 왜냐면 그게 애들도 본인과 관련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 또 그런 말을 꼭 남겨요. 혹시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하면, 잊어버렸으면 너희들이 말을 좀 해줘야 된다.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말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성격에 맞지 않지만 역할들이 또 오늘 또 서인영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열심히 접근을 해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 연극 수업 중에 한 이유가, 저는 제가 재밌어서 하기도 하는데 연극 수업의 단점은 엉망진창이 되게 쉽잖아요. 시작은 좋았으나 결론은 시장 바닥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난 이 힘든 걸 내가 왜 하는가 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이 신기했던 건, 저 느꼈던 게 이 선생님 되게 좀 익숙하거나 엄청 재미있었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 선생님 이거 하는 원동력은 뭘까 이게 궁금했고, 뭘까 이거 뭔가 어색하지만 이걸 왜 하지? 근데 그 안에 애들 소통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건가라는 궁금한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렇게 속상한 선생님 마음이 아파, 거기에 되게 막 이 선생님이 애들 대한 진심?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또 다음번에 또 가셔서 어떤 여학생 울고 있으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너 꼭 해줄게 하면서 학생이 아파할 때 그 뭐랄까요, 찡하는 내가 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의 아픔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느낌이 너무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궁금은, 선생님은 진짜 애들이 좋아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역할극을 좋아하니까 그냥 하시는 건가 보다 아까 힌트를 줬는데, 볼 때는 게 궁금했어요. 선생님 왜 하지? 나는 좋아하는 게 힘든데, 좋아도 힘든데 저 선생님은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왜 하지? 얘기하다 보니 오,
저 원동력은 뭐지? 어, 하는 궁금해 가졌었어요. 어, 또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이 원하는 하는 거다. 네, 정말 진짜 그 보신 느낌이 맞아요. 어, 저는 사실 제 성격상으로는 역할놀이 수업하는 게 너무 부담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를 사실 공개 수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고민했어요. 어, 그런데 뭐 애들도 이제 그 말을 했지만 사실 미안해요. 제가 매 단원마다 역할놀이 1단부터 쭉 했었어요. 하기 힘든 거지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사실 이제 거기 교실이 조금 넓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역할놀이 하면 앉은 상태에서 그 카메라 있는 그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서 애들이 전부 다 뒤로 돌아앉도록 해서 그 공간에서 사실 항상 역할놀이를 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뒤에 있는 청소 용감 있는 그런 데서 뭐 약간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도 하기도 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기 씬 됐을 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좀 연출을 해요. 근데 이제 그날 공개 수업 하는 날은 사실 카메라 놓여 있고 하니까 사실 그쪽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은 여기 앞에서 해야 되니까 너희 책상 좀 뒤로 좀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진짜 선생님 보는 게 사실 저는 부담이 돼요.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이런 걸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애들은 또 하니까 사실 하긴 하지만 사실 애들이 막 되게 잘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반응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분공이 흔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냥 형식적인 칭찬? 그냥 잘했어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이제 사실 넘어가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내가 뭐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는 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전에 다른 학년 할 때도 국어 수업 때 연극 수업 같은 거를 시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영어 교과는 이미 대본이 이제 워낙 짧고, 그 다음에 딱 주요편 딱 그것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8학급 중에서 한두 학급 빼고는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걸 되게 즐겨 해요. 조금 즐겨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 내에서 이제 소수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거라서, 사실 애들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와, 애들이 저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구나. 사실 제가 약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야, 애들이 저렇게까지 역할놀이를 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 정말 지치고 힘든 날, 그래도 네가 좋다면 나는 간다 하면서 뭐 놀이동산, 박물관 이런 거 데려가는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정우쌤이나 묵쌤 중에 혹시 먼저 하실 분? 먼저 하시실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맨 마지막 그 수업의 장면에서 좋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다 들으시는 그 장면,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좋고, 또 이렇게 아이들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잖아요. 들으려고 그것도 좋고, 선생님의 그 표정도 한 명 한 명 반응해주는 표정 너무 좋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그 내성의 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인 부분인 거고, 그 기질을 넘어선 그 성숙도가 정말 계속 올라가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MBTI가 이제 익숙하니까 그걸로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인생의 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시는 그 모습이 참 배울 점이 많고, 참 좋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고, 다른 선생님들 말씀에 너무 많이 좀 공감을 했고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계속 좀 돌려보고 싶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아이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장면이 너무 저한테 좀 다가와서, 네, 그 모습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애들 사실 매 단어마다 역할을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 한 명씩 얘기를 다 들어보면 매 이제 역할놀이 끝날 때마다 다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날 애들이 말해주는 거 들으면서 이제 그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도 또 그날도 들으니까 이제 되게 아 힘들었어도 역할놀이 그래도 하는 거를 애들이 아 진짜 재밌어 하는구나 약간 한 번 더 약간 확인받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늘 하면서도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은 좀 이게 쟤네들한테는 사실 이게 좀 너무 부담이고 안 맞는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원한다고 해서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건가? 쟤네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영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도움이 실제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날 애들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분명히 친구들과의 어떤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들면 일단 모든 면에서 연습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말을 한번 밖으로 내뱉어 보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이 따라와 주는 게 참 그래도 저도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사실 애들 얘기 반응 들으면서 네 아이들 학생 주도가 또 이런 게 또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목쌤이 해주신 말 중에서는 기질을 넘어선 성숙함이 정말 위에쌤에게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함께 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우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서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좀 에너지가 이제 좋으시고 해서 그게 이제 원래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수업 나눔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을 깬 경험을 통해서 그 애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깨본 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적 성향을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제 뭐 MBTI적으로 이다 아이다 이걸 떠나서 상징적으로 아이 이게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걸 깨서 이제 한번 와 보니 아이의 마음도 알고 이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교사로서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냥 만족하거나 그 성향으로 쭉 살아오신 분들보다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거에 반대급부로 내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보신 분들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겠구나.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되게 그렇게 정말 본인다운 모습이 언제 발현되냐라고 했을 때 그 울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애를 케어할 때 진심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본인다운 그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그때 확 발현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 포기자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또 내 성향에는 안 맞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배움과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교사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점 같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학창 시절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던 수업도 그렇게 도전하면서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구나. 또 더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좀 좋다는 생각도 들었고 가장 적인 건 이제 존재 자체가 갖는 교사는 어쨌든 사람을 산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적인 거나 아무리 좋은 신념이 있어도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메신저로서 그 매력이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그 존재 자체로서 되게 교사로서 좋은 면모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교사로서 하기에 되게 좋은 어떤 그 경험이나 성향들이 되게 많으시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우쌤이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제 인생에 약간 굴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극과 극을 약간 다 경험을 해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향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내성적이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외향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여 가면서 바꾸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틈에 치여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원래 진짜 누군가 부탁하면 진짜 거절을 거의 못해요. 그런데 거의 못해요. 근데 거절을 안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말을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제 바본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사람들 풍속에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거절이 필요한 경우라면 거절을 할 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꼈고, 그리고 사실 성적도 저는 극과 극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금 그거는 너무 비하기 심한데, 이제 전교 등수 중요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저 뒤에서 바닥인 애들하고 이렇게 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해본 게 사실은 애들한테 있어서 애들하고 뭐 상담을 하거나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공부를 못한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저는 이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못하는 것도 한순간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뭔가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경험해 봤고 이런 부분을 해봐서 이제 도움이 될 때가 많고 간혹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걸 아시네요. 이게 사실 이런 제 과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격해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얘가 나중에 커서 예를 들면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이렇게 극대화돼서 사실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어찌됐건 이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 말을 그냥 이렇게 그래야 들으시면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제가 가진 에너지 이상으로 사실은 좀 에너지 소모가 될 때도 많아요. 학교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애들을 이렇게 좀 전담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해준 애들이 있잖아요. 표현을 잘 해주는 애들. 사실 걔네들이 해주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이제 교사로서도 되게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6학년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사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올해는 업무팀이 힘든 걸 알지만 업무팀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어찌됐건 이제 학급 아이들 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애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학폭 애들 이제 애들하고 캠핑 활동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하고 이제 조금 가깝게 소통을 할 일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아 그래 맞아 이래서 역시 교사는 애들한테 에너지를 얻는 게 맞긴 맞구나 내가 이 느낌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데 애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됐다라는 느낌이 딱 그 순간에 느껴지는 뭔가 뿌듯함과 희열 그리고 그 속에서 받는 에너지가 어 겉으로는 힘들지만 속으로는 약간 뭔가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 네, 근데 아까 보셨죠? 제가 처음 오자마자 내년 휴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갈등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키우는 아이들이 이제 육적으로 지치는 때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애들이 이제 사실 중고등학생 되면은 더 힘들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은 고통이 수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저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막 너무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그게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잠을 계속 제대로 못 잔다든지 어제도 막 12시에 막 2번 토하고 근데 토하는 그냥 이제 기침하다가 이제 또 토하기도 하고 막 어제 막 이거 막 저녁 12시에 막 갈고 그냥 지금도 약간 정신이 몽롱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막 일하고 수업 들어가고 학원 처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 네 약간 균형을 진짜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근데도 수업 사실 이해와 격려를 이렇게 충분히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이미애 선생님이라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번 수업 나눔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시던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놀이나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은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인정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수용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로서 이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오케이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께서 사실은 다 우리가 좀 더 충분히 또 직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 그랬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정말 네, 이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저 팀과 합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서 예, 그 속상해하고 우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사가 적다던가 참여를 안 한다던가 그 속상해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지금 봤을 때 대표적인 패턴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마음이 쓰인다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더 에너지 쓸 때 못 쓰고 이제 애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이제 수업이 어떤 그 가성비적으로 오면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사실. 애 하나에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누면서 조금 그런 또 수업을 촬영한 걸 보시면서 내가 더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기 은미쌤이 얘기해 주신 거랑 제가 얘기한 거랑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했던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무경 내용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일단 저는 그 아이들이 사실 중간에 뭔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의 대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명한테 집중을 하는 것
그럼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물론 걔한테 집중하는 거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게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활동을 하든 그다음에 전체 뭘 하든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한 명이 뭔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면 저도 신경이 쓰이지만 주변 애들도 같이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이라도 짚어 넘어주는 편이고 이제 사실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 흐름상 사실은 중간에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끊기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업 마치고 제가 그 교실 나가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뭔가 답을 해주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친구들 간에 뭔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살짝 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사실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보통 이제 저는 한 학기 끝났을 때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담임을 할 때도 그렇고 전담을 할 때도 그랬었고 이제 어떤 부분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냐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질문 이제 몇 개 해가지고 주관식으로도 하고 객관식도 해가지고 주면 이제 친구들이 적어주는 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도 기억에 남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냥 수업만 가르치고 가신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네들 뭔가 이제 하나하나 뭔가 불편한 점 있거나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헛된 부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수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번 수업 공개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그림책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저 너무 불편했거든요. 불편했어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사실 내가 한번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 주도의 뭔가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 애들하고 분수 있는 시간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재료를 못 구하고 그냥 동영상 대체하면서 아유 이거 뭐 교사는 이게 약간 거저 먹는 느낌이고 약간 이래가지고 아니요 진짜 약간 그랬었어 느낌이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도 애들 반응이 이게 진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가르쳤던 고민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내가 이 역할 놀이가 진짜 애들에게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인용쌤이 얘기하셨던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역할놀이 어땠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애들이 조금 이 활동에 대한 이게 진짜 왜 그 제이가 인터뷰할 때 보면 자기가 역할놀이에 너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구나. 사실 이제 저 제이도 사실 워낙 애가 적극적인 애라서 좋아한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제가 애들하고 약간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넘어서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이 일단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 조금 저도 앞으로 수업을 뭔가 구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를 들면 그냥 소품 하나라도 이제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준비해주고 사실 이 수업 공개하는 그 전날도
7시, 8시까지 남아서 이제 뭔가 일을 했는데 사실 이게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하느라고 남아서 일을 하고 사실 그날도 너무 성의 없게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막 학생을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거 이제 그 앞반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막 애들이 이제 그 신하가 보여주는 요거를 뭔가 읽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길래 그냥 급한 대로 이거라도 그냥 뭐 같이 한번 활용하려면 할까 해서 이제 다시 가져간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이는 그것마저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깨알같이 다 활용을 하고 이래서 속으로 그냥 내가 좀 더 부지런히 떨고 조금 준비를 더 해줘야겠다. 그럼 애들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체크아웃은 도전 겸 해서 여기 안 계신 분들만 하고 여기 시간 저기 때문에 또 사장님한테 전화 올 것 같아서 밥 먹으면서 저희는 체크아웃을 한 바퀴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연 쌤이랑 김태희 전영훈 쌤만 오늘 체크아웃이랑 도전 부분 못했을 텐데 도전 플러스 체크아웃 1분씩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연 쌤부터 마이크 드릴게요. 네, 준희쌤, 자유롭게. 지금 너무나 좋은 교사고. 저 사실 준희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해소가 됐거든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가 같이 수업 나눔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런 정말 선생님의 그 매력과 그 자유로움을 잃지 마시고, 정말 그 잘못된 그 교장 선생님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준희쌤으로,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둘이 또 ENFP의 8유형이 또 막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둘이 이렇게 조금 싫어하는 상황이나 또 분개하는 그 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계속 묶어드릴게요. 같이 다니시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은쌤. 준희쌤이 요즘에 하나고 힘들지만 또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고민하는 그 점들이 준희쌤이 신규 때나 최근에 그 친구 교사 느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제가 오늘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준희쌤의 수업과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준희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를 고등학생들이 너무 알잖아요. 정말 정의감을 불타서 아닌 건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준희쌤의 그런 단호하면서 진짜 친구들 입에서 단호하고 친절하고 완벽히 깜깜하거든요 학생에게.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준희쌤이 진짜 화이팅 했으면 하는 친구 교사로서의 마음이 있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머니하고 여행 중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또 톡방에 좋은 사진들 많이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좀 저기 할 수 있게. 우리 테이시스 체크아웃 한번 해주세요. 그냥 같이 있어서 영상은 안 틀고 네, 미희쌤 오늘 수업 제대로 잘을 못했는데 이제 나눔 들으면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저는 잘 무시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친구들 그래도 만져주려고 한다는 그 모습에 그런 반이 얼마나 그 미애쌤을 바라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안전하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한 반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어렵네요. 점점 저도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맞습니다. 8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수업 보여주셔서. 8번 소모임 한번 저기 해드릴게요. 서로 뭉치면 좀 힘든데 8번 끼고. 네, 임재쌤도 8번이고. 네, 어쨌든 저기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애쌤이랑 그 준희쌤 얘기 듣고 나머지는 이제 밥집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미애쌤 얘기 체크아웃 해주시고.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영어 전담 교사로서의 어떤 그 경력은 이제 2년 차예요. 사실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 섞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실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 단어 다 몰라도 되고
스펠링 좀 몰라도 되니까 영어 시간 어차피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어른 돼서도 영어랑 떨어져 살 순 없다. 그러니까 영포자는 되지 말자. 영어가 그냥 너희들이 일단은 재미있는 거라는 거를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내용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영어 잘 못하고 선생님도 단어 많이 외워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다. 그래서 사실 애들이 못한단 말을 일단 이번 학기 2학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깊이 새겨 이제 나머지 남은 학기도 열심히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파하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목자 같은 교사의 어떤 그 나눔이 있어서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우리 또 임준희 쌤 준희 쌤, 예. 네, 내적 치유 세미나 잘했고요. 과거에 그분이 소환돼가지고, 네, 시원하게 요간사 말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